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9쪽, 30쪽에 나오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이 그림처럼 어떤 높은 곳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수평 방향으로 예를 들면 V0 초기 속도가 V0라는 빠르기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지겠죠.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포물선 운동은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몇 시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죠? 몇 시간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포물선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키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인 힘은 뭔가요? 어떤 힘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중력은 mg겠죠, mg. 중력은 mg일 겁니다.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이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죠? 중력은 아래 방향입니다. 지면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 중력이 크기가 변하나요? 물체가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떨어질 때 중력의 크기가 변할까요? 방향이 변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할 때는 중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여기서도 중력의 크기는 mg고요. 여기서도 중력의 크기는 mg일 겁니다.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에도 mg고요.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겠죠. 물론 이때도 mg일 거고요. 물체에는 항상 mg라는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어떤 운동이라고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포물선 운동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으니까 해석해낼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지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래 방향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물체를 오른쪽으로 V0라고 던졌다고 했는데 X방향으로요. V0라는 빠르기로 던졌는데 누군가가 이 물체를 X방향으로 밀어주나요? 힘이 있나요? X방향으로 힘이? 없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 중력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X방향으로는 아무도 밀어주지 않아요. X방향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제로입니다. 힘이 0이면 가속도가 얼마죠?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물체의 X방향 빠르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X방향으로 V0였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X방향으로 V0일 거고요. 또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도 X방향으로 V0일 거고요.
항상 X방향으로는 빠르기가 V0인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Y방향으로는 어떨까요? Y방향으로는. 자, Y방향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중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정한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석해낼 준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X방향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등속도 운동을 해석하면 되고요. Y방향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고,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고,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VT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X축부터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Y축도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가 항상 일정한 이거잖아요. 여기 값이 얼마겠어요? V0겠죠. 항상 V0의 빠르기로 가는 거예요. 1초 때도 V0, 2초 때도 V0, 3초 때도 V0. 항상 V0인 거죠. Y축은 어떻다고요?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면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한데 처음 속도가 Y방향의 속도는 정지해 있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죠? X방향도 정지해 있고 Y방향도 정지해 있었는데 X방향으로 V0로 밀 때도 Y방향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하면 1초에 얼마씩? 그렇죠. 10m/s씩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얼마요? 1초일 때 여기가 얼마? 10 되겠죠. 여기는 다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도 속도입니다. 속도. 미터/s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 수평으로 멀리 날아간 땅에 도착할 때까지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얼마일까?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몇 초 후에 바닥에 도착할 건가?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이런 걸 물어보면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때 출발해서 1초, 2초, 3초, 4초라고 해봅시다. X축으로는 항상 매 초당 똑같은 거리를 가고요. Y축으로는 점점 초당 이동 거리가 멀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대, 3대, 5대, 7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Y방향의 속도가 없다가 잠시 후에는 Y방향의 속도가 생기겠죠. 뭐 이만큼 생겼다고 합시다. 또 조금 시간 지나면 1초 더 지나면 요거보다 속도가 2배 더 생기겠죠. 3초 때는 3배 더 생길 거예요. 3배. 속도가 3배 더 생길 거고요. 4초 때는 속도가 4배 더 생길 거예요. 4배 더. 이렇게 생기겠죠.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를 합하면 그게 저 물체의 매 순간 진짜 속도겠죠. 속도를 더하라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리면 돼요. 그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1초일 때 속도는 저거겠죠. 크기는 요 길이, 방향은 저 화살표 방향. 2초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3초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걸 4초 때는 그리지 말고요. 이걸 1초 때, 0초 때, 1초 때, 2초 때 이것들을 전부 다 이 3초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0초 때는 요거겠죠? 요거 속도가 이겁니다. 1초 때는 속도 요겁니다. 요거 1초 때는 요거면 여기다 그려보면 요게 되겠죠? 1초 때 속도는 요게 되겠죠?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2초 때 속도는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거고요. 3초 때 속도가 이거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2초 1초니까 2초 빼기 1초 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3초 빼기 2초 분의 3초 때 속도 빼기 2초 때 속도 4초 때 속도 4초 빼기 3초 분의 4초 때 속도 빼기 3초 때 속도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하면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가는 게 요게 벡터라고 그랬습니다. 3초에서 2초 속도를 빼면 요거 4초에서 3초 속도를 빼면 요거 사실 요 파란색 화살표가 중력 가속도 G를 얘기하는 거지요. 항상 값이 같습니다. 왜? 항상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데서는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 속도의 차가 중력 가속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상황은 20m, 지면에서부터 20m 되는 곳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m/s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렇게 5m/s로 집어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바닥에 떨어질 텐데 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 얼마나 수평으로 멀리 가서 떨어졌을까? 이 R 값을 하나 구해보고요. 또 바닥에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묻거든요. 포물선 운동은 X축은 등속 운동,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X축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고요.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X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자, X축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X축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X축 그래프는 항상 5m/s를 일정하게 가잖아요. 5m/s를 일정하게 갑니다. 이게 X축이고요. Y축을 한번 그려보면 Y축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Y축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죠.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점점 빨라질 거예요. 키포인트는 이런 경우에 중력 가속도 값이 얼마? 10m/s 제곱이다. 실제로는 9.8이라고 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이라고 합니다. 10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면 요 놈의 기울기 값이 얼마예요? 요 놈의 기울기 값이 10 나와야 돼요. 10m/s 제곱 나와야 돼요. 그러면 Y축으로 몇 미터를 이동했나요? 이 20이 예를 들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여기라고 하면 요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10이니까 10t겠죠. 10t.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이 면적이 요게 20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20 되겠죠. 20.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0t 한 것이 20되면 되는 거잖아요. 5t 제곱이죠. 5t 제곱이 20이니까 t는 얼마? 2초죠. 2초. 2초 후에 물체가 바닥에 도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도착하는데 2초 걸려요. 2초. 이게 2초입니다. 자, 그러면 R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5m/s라는 속도로 X방향으로 5m/s라는 속도로 2초 동안 날아간 거예요. 5m/s라는 거는 1초에 5m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2초 동안 날아가면 얼마겠어요? 10m. 여기 되는 거죠. 여기 값이 5예요. X축의 요 값이, 속도 값이 5예요. 그러면 2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2초 동안 날아가면 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해석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 해석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죠?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죠. 세 번째 거군요. 세 번째.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2호 10m죠. R은 10m가 되거든요. 10m. 그래서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가 얼마인지까지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문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계산이 하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계산이 하나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10이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복습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10이면 여기가 1이면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이면 얼마인가요? 2일 때는 20이죠. 그러면 1초에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그랬죠? 면적이 얼마인가요? 5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요 거리가 얼마나 그랬나요? 여기 15라고 그런 거 생각납니까? 그 다음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는 25. 1대, 3대, 5대, 7대, 9대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어느 순간에 여기 오고 어느 순간에 여기 오고 이렇게 올 텐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10인 운동에서는 처음 1초 동안에 5를 가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에 15를 가요. 5하고 15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20이에요. 처음에 5m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m를 가요. 두 개 합하면 20m잖아요. 2초 걸린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사실 이런 계산 하나도 필요 없죠. 이 그림만 보고 높이가 20m네. 처음 1초 동안에 5m를 가고 그 다음에 15m를 가면 되네. 2초 걸렸네. 5m 가고 15m 가면 20m니까 2초 또 얘기 떨어졌겠네. 2초? 2초 동안에 5m/s로 날아간 거리는 10m겠네.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문제예요.